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우리에게는 12.12 사태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 12월 12일입니다. 12.16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계엄령 하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들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체포하면서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회의 중심 인물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등이죠. 결국 79년 12월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다음 해인 80년 5월 17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5.18을 거쳐서 그해 9월 마침내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11대 대통령이 됩니다. 117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필리핀의 바랑기가 벨 귀환을 축하하면서 2018년 12월 12일 39년 전의 대한민국 역사를 잠시 되돌아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방사모로 지역의 독립자치구 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필리핀 뉴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수만 명의 민다나오 지역 주민들이 방사모로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 21일과 2월 6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치러지게 될 주민 투표에 대한 찬성 집회인데요. 이 방사모로 오가닉 로, 그러니까 남부 민다나오의 방사모로 독립자치구역을 인정하는 법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한 상태죠. 국가체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 투표를 앞두고 민다나오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이 투표 찬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모로 오가닉 로, 이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 필리핀 정부와 당시에는 민다나오 반군이라고 불렀었죠.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MILF가 평화 협상을 맺고 내전을 종식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방사모로 지역의 독립적 자치를 인정하는 방사모로 기본법 BBL이라고 불렸던 방사모로 베이직 로를 제정하고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수정한 방사모로 오가닉 로 BOL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BOL이 이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BOL이 주민투표를 통과하고 방사모로 지역이 그야말로 독립적인 자치지역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은 필리핀이 한 국가 내에 두 체제를 갖게 되는 연방제 국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독립된 방사모로 지역은 국방과 치안 유지, 화폐 발행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서 독립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데요. 내각의 대표가 되는 총리와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치 지역 내 별도의 법률도 제정을 하게 되겠죠.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카톨릭 국가라고는 하지만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경우에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건데요. 이번 방사모로법을 기반으로 이 지역을 독립적인 자치지역으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내전 종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자치구로 포함이 되는 지역 내에는 무슬림이 아닌 소수 종족들이나 심지어 바실란이나 코타바토 지역 등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일단 끝날 것 같지 않던 내전을 종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필리핀에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렇게 독립자치구역이 생기고 난 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의 관계일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루손 지역과 민다나오 지역 간의 격차가 워낙 큰 상황인데 이후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 가게 될지 필리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의 방사모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의 서쪽 바다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공식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국 군함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필리핀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중국의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죠. 중국은 이 지역 내 인공섬을 조성해서 그곳에 해상군 기지를 건설해서 주변국들의 비난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 지역 내에 미군이 항해의 자유를 명분으로 군함을 배치하고 운항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에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이런 군사적 충돌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가깝게는 지난달 양국의 군함들이 거의 충돌 직전까지 근접해 항해를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영토 분쟁 중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까지 이 상황에 뛰어든다는 게 참 못마땅한 상황이고, 미국도 역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 분쟁은 당분간 양국 간 갈등의 진앙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스에서는 중국이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는 내용이 뉴스로 올라왔는데요. 중국 인민법원은 과거 모델인 애플의 아이폰 6S부터 최신 모델인 아이폰 X 모델 등에 대해서 특허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플의 특허 분쟁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과 퀄컴 측 간의 분쟁인데요. 이게 어떻게 중국의 법원에서 아이폰의 판매 중단을 명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런 중국의 조치가 얼마 전 있었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조우 체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과 통신 장비를 거래했다는 혐의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완조우가 체포된 일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번 아이폰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향후 90일간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중단하기로 했었죠. 서로 너무 피해가 컸던 이유였을 텐데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의 양국 간 관계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기름값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주요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0.4페소, 40센타보씩 인상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칼텍스와 플라잉 V, PTT, CO일 등이 가격 인상을 밝혔고 유니오일, 토탈 등은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인상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올랐고 반면에 디젤하고 등유는 약간씩 가격을 내렸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국제 원유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주말에 있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석유 감산 조치를 결정한 거죠. 이에 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2% 정도 오른 건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가격이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지난 7주간의 주간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의 경우는 7주 전 가격에 비해서는 리터당 최대 11.2페소까지 내린 셈이니까 지난 10월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필리핀 정부는
내년 초부터 다시 석유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리터당 2페소씩의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룹 퀸의 음악 보헤미안 랩소디를 소재로 한 영화라서 영화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영화 속 퀸의 음악들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20세기 만들어진 음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된 음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역시 영화의 흥행과 함께 영화 속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을 지내고 나면 주말의 성큼 다가서는 느낌이죠.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